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반면 어떤 관계는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며 때로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스스로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약속을 지키며 일관된 행동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신뢰는 금세 무너지고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진솔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신뢰는 점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10가지, 정직한 태도 유지하기.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작은 거짓말이지만 사실 그것들이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차 쌓여 신뢰를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일관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거짓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기반이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숨기려 할 경우 그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던 신뢰는 점차 약해지고 결국에는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그 행동은 내면에서 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와 상대방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반복되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직함을 유지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한 대로의 행동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행동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미루거나 어기면 상대방은 나를 덜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을 지켰을 때 상대방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며 그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행동은 시간과 함께 쌓여 상대방과 나 사이의 신뢰를 튼튼히 해줍니다.
신뢰는 금세 깨질 수 있지만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킨 약속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내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립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 보이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사람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은 신뢰를 쌓고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게 되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관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매번 달라지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큰 실수에도 용서를 해주지만 내일은 사소한 실수에도 화를 내면 상대방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가지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라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쁨을 표현할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고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쉽게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한 공감의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비판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욱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서로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이며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기. 신뢰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비밀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듣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할 때 그들은 우리의 신뢰성과 배려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공유한 상대방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걱정하지 마. 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우리를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업무적인 고민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며 결국 팀워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간에도 각자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쉽게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동을 참아내고 비밀을 지키는 행동은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인정하기.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어떤 점에서 실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조심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단순한 말보다는 이후의 행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과한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대방이 우리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변명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반복될 때 우리는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더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든가 이런 방법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같은 해결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가지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비판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기.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행동이나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쌓아온 경험과 태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반복적인 신뢰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정직한 행동이나 성실한 태도가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약속을 지키며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신뢰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한 번의 좋은 행동보다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시간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행동하며
상대방에게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한 번 쌓이면 그만큼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관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형성했다가도 한두 번의 배신이나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뢰를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언제나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형성됩니다. 즉, 매번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유지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더욱 의미 있고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를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결국 이용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느냐보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받으려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순간들이 쌓여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보이고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신뢰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외롭고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공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저 그랬구나라고 반응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었겠어.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깊은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할 때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나라도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더욱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면 내 행동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조금 속상했어. 내 기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때 힘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어. 잠시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까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공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견이나 가치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을 앞세워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대화에서 그건 틀렸어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말투나 행동에서 존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무례한 표현을 피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맞장구를 치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일상 속에서 존중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강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려면 그들의 의견이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대화 방식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이 베푼 작은 호의나 배려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커피를 사왔을 때 고마워,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비판보다는 격려를 통해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지만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돼서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력한 점을 먼저 인정하고 이후에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타인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여기는 거리나 사생활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원하지 않는 질문을 하지 않으며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지나치게 캐묻지 않는 것이 존중의 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존중받게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상대방 역시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고 느낄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존중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 공감,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는 서로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와 의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돈독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공감을 실천하고 있는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때때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 공감,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